네, 안녕하세요. 갈라 유튜브의 기현준입니다. 이 영상 안 올린 지 꽤 오래됐는데, 사실 개인적인 사정도 있었고, 또 뭐 이런저런 제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활동이 덜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조금, 제 방향성이 잡힌 것 같아서, 그래서 영상 하나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저번과 같이 조금 포멀한 조금 뭐라 해야 되죠? 강의 같이 약간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물론 퀄리티도 떨어지지만 그만큼 좀 자유로운 형태로 이제 잡음도 들리고 말은 평범한 아마추어 유튜버 비슷한 느낌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해볼 거는요, 기본적인 인공지능 디자인인데요. 어, 이제 인공지능도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는 사실 되게 오랫동안 진행돼 왔고, 사실 다른 컴퓨터 분야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은 이제 조금 반짝반짝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조금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거죠. 사실 컴퓨터 자체가 우리 인간의 어떤 조금 이성적인 지능을 조금 모방하는 어떤 하나의 기계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인공지능은 이제 컴퓨터의 시초하고 거의 맞물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도 사실 그 연장선상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좀 서포트해주는 그런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로. 그래서 인공지능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 중 하나가 찾기 문제, searching problem입니다. 서칭 프로블럼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처음 출발 지점이 있고 이제 원하는 목표 지점이 있고 그 사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제 그 사이 연결하는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어떤 거든 해당인데요. 그러니까 처음 상태가 있고 끝이 있고 그 길을 규정하는 어떤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혹은 목적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찾기 문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 위키피디아 이런 데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칭 프로블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영상을 만든 이유는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나 이런 되게 세련된 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냥 그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가를 단순히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념 설명은 가끔가다 할 테지만 사실 여기서 좀 더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가, 파이썬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진짜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되게 간단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모듈 이름을 뭘로 해볼까요? search 모듈을 만들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같이 쓸 수 있게 search라고 해볼게요. 봅시다. search라고 해놓고 모듈을 이제 모듈도 이제 그거예요. 모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되게 복잡한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를 조금 단순화시킨 거죠. 죄송합니다. 코드가 복잡한 게 있으면 그 복잡한 코드를 계속 쓰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조금 미리 적어놓은 코드라고 볼 수 있는데, 미리 적어놓은 코드가 있더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쓸 수가 없게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상황에 따라 쓸 수 없는 케이스를 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처음 출발점 끝점은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겠죠. 우리가 상황에 따라 정의하면 되니까요. 문제는 그 중간 규칙이잖아요. 규칙. 그 중간에 그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그 세 개 이어주는 길을 이제 지배하는 규칙. 미로면 미로의 모양, 아니면 그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면,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그러니까 SNS에서 사람들끼리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려면
그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연결돼 있다는 정보라든지, 그쵸? 그러니까 현준이는 혁진이를 안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뭐 그런 정보라든지, 혹은 뭐 나중에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어떤 명제 연산 명제들을 가지고 놀 때, 명제라는 건 이제 어그 명제라는 건 이제 어떤 조금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좀 복잡한데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죠. 그러니까 그 명제라는 건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주장이죠. 근데 그 주장들을 이제 다룰 때 우리가 조금 공식 조금 형식적으로 다룰 때 그걸 명제라고 하는데, 그 명제들을 이제 조합하는 방법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형식 체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식 체계라고 부르는 건데, 복잡계 관련된 책인, 복잡계랑 연관된 어떤 부분인 연관된 책이 있거든요. 괴델 애셔 바우라는 책이 있는데, 영원한 황금 노건이었나요? 부제가. 하여튼 그 책이 이제 더글러스 호스트테퍼였나? 하여튼 그분 제가 지금 그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뛰어난 분이 쓰신 아주 훌륭한 책인데, 필리처상까지도 받은 되게 되게 심오한 책입니다, 사실. 근데 또 가끔 가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이제 그 거북이와 아킬레스라는 두 캐릭터가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얘기가 참 흥미진진하고, 가끔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재밌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그 책에서 나온 첫 번째 문제인데요. 첫 번째 내용인데, 형식 체계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실 형식 체계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지만, 어우, 네, 첫, 어, 비, 첫 아마추어 모습이네요. 첫 번째로 제가 들킨 아마추어 모습이네요. 네, 어쨌든 간에 그 형식 체계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어떤 참인지 거짓인지 막 다루고자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막 그 지식들을 쌓고 그것들을 이게 이 지식 이런 지식을 기반으로는 이것이 사실인지 이것이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뭐 그런 되게 복잡한 어떤 지적인 과정들을 조금 그런 지적인 과정들을 다시 지적인 과정으로 보는, 그러니까 스스로를 좀 되돌아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걸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시작점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공리라고 불러요. 공리란 많이 들어봤죠? 우리 유클리드 기하할 때, 그 초등학교 때 배울 때 막 뭐 점은 이거 뭐 어떤 크기 높이와 그게 없는 뭐 그거고, 직선은 뭐 이걸 있는 가장 짧은 어쩌고 뭐 이런 되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유클리드 기하학이 사실 공리 몇 개를 중심으로 출발한 거거든요. 사실 유클리드 기하학에는 5가지 공리가 있어요. 근데 이 5번째가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맞다고 뭐가 이거를 요 첫 번째 4가지로 뭐 점이 뭐고 선이 뭐고 이런 것들로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증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을 텐데, 근데 증명할 수가 없는데 얘가 꼭 필요한 거예요. 조금 형식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클리드가 어쩔 수 없이 넣어서 이제 원론이 나오고, 시간이 오랫동안 흐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5번째를 4가지로 증명하려고 온갖 노력을 해요. 근데 그 어,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하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는 거죠. 뭐냐면 얘가 꼭 맞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얘가 꼭 4가지를 통해서 유도될 필요가 없고, 얘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5번째 공리가 뭐냐면 평행선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여기 있고 점이 여기 있으면, 여기 직선을 하나 그었을 때 뭐 이제 이거 2개가 절대로 만나지 않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요런 직선이 없다라고 해도 나머지 4개로 뭐가 뚱뚱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직선이 2개 이상이다라고 얘기해도, 적어도 2개 이상 있다라고 얘기해도 또 다른 얘기가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자가 이제 타원 기하학이고요. 이제 후자가 이제 쌍곡 기하학인데요. 쌍곡 기하, 이런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우리 고등학교 때 이과 다니신 분들 이제 옛날 때 진짜 제가 지금
2019년에 졸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걸 배웠거든요. 쌍곡기약. 뭐 제가 사실 그렇게 늙지도 않았죠, 사실. 근데 요즘 막 그 유튜브 보고 공부하실 막 신입생 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은 안 배웠을 거예요, 아마. 쌍곡성이 뭐고 뭐 타원이 뭐고 이런 것들. 어, 왜냐면 그게 기하 벡터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내려왔나 이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공리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우리가 맞다고 그냥 전제하는 거예요. 그냥 맞다고 전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성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생성 규칙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리 뭔가 어떤 그 어, 어떤 그 정리들을 가지고 다른 정리를 생성하는 규칙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잠시만요. 글자 좀 키웁시다. 그쵸? 한 22로 키울게요. 이번만 22로 하죠. 네, 좀 잘 보이네 이제. 생성하는 규칙이에요. 생성 규칙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말이 생성이라서 그렇지 사실 증명이죠. 뭐냐면 뭐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그쵸? 이런 게 있죠. 그럼 1 더하기 2가 2면 그쵸? 2 더하기 2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뭐 4고 뭐 이런 계산들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어,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나? 그냥 뭐 하여튼 그 제가 제가 그 수학을 전공했어야 되는 건데 참 인생이 꼬여가지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죠. 그 수론도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연수에 대한 정말 이제 정수론이라 부르는 분야가 있잖아요. 수론이라 부르는. 근데 그 분야들도 다 이렇게 엄격하게 정의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해석학 같은 경우에는 해석학이라 부르는 분야는 이런 미적분학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 실수에 대한 것들이 이런 것들이 정말 엄격하게 정의를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형식 체계라 부르는 거예요. 자, 생성 규칙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진짜 제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결정 절차라고 부를 겁니다. 잠시만요. 좀 시트를 그 좀 커닝 페이퍼 봅시다. 결정 절차라고 검색해 볼까요? 결정 절차.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진 않네요. 아마 결정 절차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결정 절차라는 건 뭐냐면요. 만약에 어떤 정리를 발견했을 때 그 정리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명하는 기계적 절차를 얘기합니다. 어렵게 들리죠?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작점을 m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생성 규칙이 example이죠. 생성 규칙이 뭐냐면 생성 규칙이 m이 있으면 mx가 있으면 x는 m이 있으면 mi를 만들 수 있고 생성 규칙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m 뭔가가 있으면 m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런 법칙이 있다 칩시다. 그러니까 공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공리는 m이고 그 다음에 그 m이 있으면 mi를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m하고 뒤에 뭔가 한 글자는 뭐 두 글자 세 글자가 있으면 그러면 m
그 글자를 3번 반복해서 2번 더 똑같은 걸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까요? m이 있으면 m을 통해서 우리는 mi를 만들 수 있고요. mi가 있으면 mii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다음 어떻게 되죠? m i.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mii라는 글자가 있어요. 얘는 정리인지는 몰라요. 참고로 공리도 정리예요. 공리도 하나의 정리예요. 자, 근데 그 정리를 우리가 증명을 할 때, 그 정리라는 걸 증명을 할 때 이게 정리인지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MII라는 거는 정리인가 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왜 그런가요? 우리는 i를 3의 배수로만 만들 수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3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으로만 만들 수 아니죠. 3의 거듭제곱도 아니네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좀 어렵게 얘기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뭐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3의 k 곱하기 3, 여기서 k는 자연수, 0이 아닌 정수죠. 음이 아닌 정수. 죄송합니다. 음이 아닌 정수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정리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정리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두 개가 있는 i가 2개가 있는 거는 정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결정 절차라고 불러요. 결정 절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결정 절차가 있으면 이제 이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런 형식 체계는 이제 조금 우리가 저를 눈여겨보기에 조금 그런 재미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쉽게 발견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보시다시피 결정 절차가 쉽게 찾아지는 것들은 보통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증가하기만 하고, 만약에 이 생성 규칙 세 번째가 있다면 mi 뭔가가 있으면 뭔가 2가 있으면 mi 뭔가 2로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규칙이 있다면, 그쵸? 좀 줄어들잖아요. 그럼 조금 복잡해지겠죠? 제 생각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 이런 것도 형식책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죠. 뭐냐면 우리가 찾는 찾기 문제에서는 이런 얘기 하려고 진짜 꺼낸 얘기 아니었는데 좀 너무 좀 진부해졌네요. 찾기 문제에서는 시작점이 초기 상태예요. 초기 상태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태인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미로를 뚫고 싶은데 우리가 있는 현 위치가 초기 상태인 거죠. 그러면 미로에서 탈출하는 게 이제 끝점이죠. 그러니까 이제 끝점이 목표 상태인 거죠. 그렇죠? 목표 상태인 거고, 끝점이 목표 상태인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이 다음에 그 생성 규칙이 있죠. 그 형식 체계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한 형식 체계의 생성 규칙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거를 트랜지션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변환 모형이라고 할게요. 번역을 그렇게 할게요. 변환 모형인데, 우리가 여기서 좀 다른 게요. 생성 규칙, 그러니까 이거죠.
생성 규칙하고 여기서 좀 다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죠. 행동. 각 상태마다 취할 수 있는 행동이 있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 행동은 이제 생성 규칙을 선택하는 거겠죠, 사실. 생성 규칙 선택지. 그러니까 각 상태마다 취할 수 있는 행동인 거고, 생성 규칙이 이제 변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성 규칙을 선택하면 이제 변환이 되고 이런 거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방법들은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또 비용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비용.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길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을 찾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면 가장 싼 방법,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할게요. 네, 가장 저렴한 방법. 뭐 아니면 가장 시간이 짧게 걸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되게 제한되는 세상에 살잖아요. 우리가 써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돈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항상 뭐 무한히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뭐 내비게이션 대표적이죠. 우리 내비게이션에서 보통 가장 짧은 거리가 있고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이제 기름이 부족한 사람은 어쩌면 이제 빠른 길을 선택할 것 같고, 빠르게 가장 짧은 길을 선택할 것 같고, 이거 빠른 길이라 하면 안 되네요. 짧은 길을 선택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간이 부족한 사람은 시간이 짧게 걸린 걸 선택했죠. 또 그다음에 좀 복잡한 얘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또 그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얘기는 휴리스틱이라는 게 있어요. 휴리스틱은 뭐냐면 약간 직관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비용을 비용을 추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로를 뚫고 있는데 동쪽으로 가야지 출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갈래길이 나오는데 하나는 서쪽이고 하나는 동쪽이에요. 우리 직관은 뭐냐면 동쪽으로 가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좀 빠르게 그 미로가 이제 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휴리스틱은 이제 그 알고리즘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가 컴퓨터 알고리즘 하면 되게 멋지게 들리고 그러지만 사실 단순하게 모든 경우를 다 보고 그 중에서 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기초적인 알고리즘은. 근데 사실 요즘 알고리즘 조금 좋은 이유는 뭐냐면 그런 모든 경우를 다 보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되게 잘 만들어진 휴리스틱을 통해서 이제 잘 만들어진 휴리스틱이나 요즘은 또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형들을 통해서, 기계학습 모형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길을 빠르게 조금 더 가야 되는 길들이 뭐 미로의 길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필요 없는 길들, 갈 필요가 없는 길들을 빠르게 쳐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잘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찾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뭐 바둑으로 한다면, 바둑에서 찾기 문제를 사용한다면 사실 뭐 우리 지구만큼의 시간이 흘러도, 지구가 생성될 때까지의 시간이 걸려도 요즘 컴퓨터로는 사실 모든 가짓수를 다 한 번씩 둘러보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찾기 문제로 그래서 바둑 문제를 푸는 건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제 요즘은 또 그 모형을 따로 써가지고 강화학습이라든지 딥러닝과 강화학습을 통해서,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강화학습을 시키면 이제 그게 성능이 잘 나오고 그러긴 하죠.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뭐 우리가 항상 딥러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딥러닝을 쓸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이 정답인 경우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휴리스틱을 쓰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다. 아직도 조금씩은 있다라는 거죠. 휴리스틱이 조금 안 좋기는 해요. 어떤 면모에서는. 왜냐면 사실
휴리스틱이라는 게 직관이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뭐 점쟁이가 아니고서야 직관이 항상 맞는 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래머나 컴퓨터 과학자 아니면 뭐 개발자라 하더라도 그 AI에 휴리스틱이 항상 맞는 건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휴리스틱들을 여러 개 덧붙여가지고 보완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으로 갔는데 그 움직인 거리까지 그 고려를 하면 내가 움직인 거리까지 고려를 했는데 충분히 가까워지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포기하고 이제 이전에 가려고 했던 길로 다시 가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 대해서 좀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길을 찾아서 이 상태를 찾고 그 상태에 갈 수 있는 길들을 여러 개 찾은 다음에 그 길들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다시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을 선택한 다음에 선택할 길들을 알아본 다음에 다시 선택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계속 반복되겠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컴퓨터로 만들어 보자라는 목적입니다. 복잡한 건 안 만들 거고요.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사실 시중에 나온 좋은 강좌들이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버드 X에서 나온 하버드 X라는 건 이제 하버드대에서 좀 조금 튀어나온 그 그 온라인 교육 집단인데요. 뭐 하버드랑 관련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고는 주장하는데 뭐 있기를 바라야죠.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서 제공하는 교육이 있어가지고 잠시 듣고 있는데 사실 뭐 그 이수비가 좀 있기 때문에 이수비가 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강의들이 많으니까 좀 더 가격이 저렴하거나 공짜인 걸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들어서 조금 한번 발이라도 담궈 보면 나중에 우리가 AI를 접했을 때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그 일상생활에서도 AI를 접했을 때 조금 슬기롭게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영상 찍은 지 30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본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영상을 잘라야겠어요. 본론 영상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앞에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소리 하나 하고, 예, 이렇게 찍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하면 조금, 시간 낭비하면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겠네.